오늘 장중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표현을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그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을 준비해야 되는 8월 첫 거래일, 전 거래일. 표현이 좀 어렵나요? 자,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월도 다 갔습니다. 네. 2013년도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하반기 이 입추가 다음 주인가 8월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면 바로 가을이라고 이제 추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달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가뭄 끝에 단비다라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수급의 변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재까지 누적 순매도 올해 들어와서 9조 원이 넘은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사실은 7월 11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조 원이 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7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1조 5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연기금도 계속해서 6월 25일 날 장중 1800선도 무너졌던 1770선대에서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바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매수 좀 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쉽죠. 한편으로는 밉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펀드 환매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투신권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이면서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뭔가 수급의 주체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은 좀 엇갈린 수급. 동시다발적으로 주체들이 다 사기는 사실 이례적으로 드문 일이고요. 그죠? 다 매도한다는 것은 또 아주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그렇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사고 팔고가 좀 엇갈렸고, 자, 일단은 수급을 토대로 한 섹터별 움직임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7월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게 7월 11일부터 약 3주가량에 걸쳐서 시장을 대표하는 외국인, 투신, 그리고 연기금 이러한 매매 주체들의 3주 동안의 변화되는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죠.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 기아차, NHN,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삼성테크인, NC소프트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들의 순매수 수익률 현황까지 같이 이제 보셨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삼성 SDI와 LG화학 각각 IT와 또 화학업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돼서 배터리 공급 업체로서 본다라면은 크게 자동차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투신권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5,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종목별로 집중적인 어떤 매매 전략을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금융지주라든가 현대중공업, 포스코,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또 우리금융, OCI,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LG 물론 종목마다 등락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투신권의 특징적인 모습들은 바로 소재와 산업재 쪽들 이런 쪽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좋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물론 연기금들은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도 매수세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만을 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1.4%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죠. 평균 매수 단가가 130만 9,061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한국전력, OCI, 두산중공업, 호텔신라, KTNG 이러한 종목들인데 특징적인 것이 이제 투신권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와 소재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면서 IT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한국전력, KTNG 이러한 종목들을 업종의 대표주를 또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들은 아쉽게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러한 그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메이저, 마켓 메이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은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하는. 그렇죠. 네, 평균적으로는 사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것도 얘기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이 좀 선방을 했고요. 선전을 했는데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교착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거기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행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업종의 대표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면서 그리고 향후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쪽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신권과 연기금 쪽들 이쪽들은 특히 투신권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공략하는 종목들의 수익률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시장에서의 매수 기조를 잘 유지해 주고 있느냐 그리고 또 집중적인 어떤 매수하는 업종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투신권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종목별 수익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는 쪽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신권의 순매수 상위 종목 10종목 중에서도요. 금융주도 하나는 눈에 띕니다. 바로 하나금융 같은 경우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3주 만에 3.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들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나 소재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수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주 발빠른 투신권의 움직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우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요. 바로 외국인과 연기금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가 20일 이평선에 근접해 있는 이러한 모습 130만 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연기금의 평균 매수 단가는 13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134만 1,506원이 됩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3.8%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나 연기금들의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네.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을 메리트가 생겼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매매하는 데 있어서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을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으로는 8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전략과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기업들 네. 함께 좀 부탁드려볼까요? 어차피 오늘 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고 어떤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으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과 다음 주 정도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지수 밴드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87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2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그리고 위에 상단으로는 1950포인트 정도를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 중요한 시그널들 우리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가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매도로 돌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슈라든가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매매할 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환율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빨간 선이 이제 코스피가 되겠고요. 노란 선이 환율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수가 이렇게 2000포인트 이상의 위치에 있을 때는 환율이라는 어떤 움직임들은 1050원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환율이 급등을 해주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뭐 1200원 선까지도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을 땐 주가의 움직임도 아주 급락하는 이러한 그 1700선도 이탈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모습만을 또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 환율이 현재 시점에서 1160원대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1110원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환율이 1160원대에 갔을 때 지수는 1775포인트를 저점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환율이 꺾어져 내려오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수급의 주체들 움직임만을 놓고 보면은 운수장비와 정유화학 업종 그리고 IT 업종을 외국인 기관 이렇게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나마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는 기아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정유화학 업종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테크인을 8월의 첫째 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준비하는 시간 섹터 전략을 들어봤고요.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